현재 쌍용자동차 징계구자는 모두 45명입니다. 45명인데 그 중에서 현재 23명이 징계고 부당하다고 해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계속 판결이 확정된 징계구자가 10명이고 이제 내일 재판을 하는 분들이 10분입니다. 현재 패소 판결을 한 분들 그리고 내일 재판하는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법원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한상균 전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7일 정리해고자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10명 그리고 내일 재판하는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기존에 법원이 전제 사실을 삼았던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 자체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심리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과 그리고 원고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은 정리해고자 154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데 당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맞섰던 살았던 동료 근로자들 징계해고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법 논리를 떠나서 상식에도 반하다는 게 지금 노동자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이번 재판을 임하는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주된 원인을 제공했던 두 가지 문건, 관리 담당 대응 방안과 노동조합 단체 행동 세부 대응 방안, 이 두 가지 문건에 저희 원고들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제 징계해고자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된 징계 사유는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고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 자체는 정당하다는 게 주된 입장이고 이거 이외에도 이미 정리해고 이전에 회사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한참 노동조합과 함께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2009년 3월과 4월 달에 이미 관리 담당 대응 방안과 노동조합 단체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전 쌍용자동차 조직을 파업을 전제로 한 파업을 파기하기 위한 전 쌍용자동차 조직을 파업 대응 체계로 전환시켰고 그리고 회생 절차를 개시 신청을 했던 회사에서 무려 파업을 파기하기 위한 비용으로 45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사실들이 이번 문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건에 보면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상황실에 보면은 바로 상황실 옆 라인으로 보면은 당시 평택지청 검찰 조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공안 담당 검사 그리고 노동청 그리고 평택경찰서 구체적인 담당자의 전화번호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미 2009년 3월부터 쌍용자동차가 소위 말하는 공안 대책회의를 통해서 쌍용자동차 파업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파업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진압할 것인가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이런 문서들이 갖는 법률적인 의미는 실제 우리 대법원이 징계해고의 정당을 판단함에 있어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문건에 보면은 당시에 왜 그렇게 쌍용자동차 지부가 금속노조가 회사하고 교섭을 요구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혀 근거 없이 대화를 거부했던 이유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이미 노동조합을 정리해고 반대 파업으로 유도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건이 나오기 전에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문건이 가진 의미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직접 쌍용자동차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문건에서 2009년 3월달에 작성되어 있다고 그러고 2009년 4월 1일에 작성되어 있던 이 두 가지 문건에서 쌍용자동차가 스스로 자인하는 문건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 문건들을 어제 법원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에 제출을 했고 이 문건들이 갖는 의미를 내일 변론기일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건들에 따른다면 결국 당시 정리해에 맞선 한상균 전 지부장을 비롯한 10명의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했고, 따라서 징계 사유는 성립되지 않고, 설령 징계 사유가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된 파업의 책임이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징계의 양정에서 해고라는 극한적인 그런 해고 처분만은 과다른 주장들을 강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